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이렇게 길이 있고요. 여기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 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장갑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요 러시아군의 그 뭐라 그러지? 장갑차, 예. 장갑차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드론으로 여기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영상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불이 붙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장갑차를 드론으로 공격한 장소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남북을 맞추고 쭉 밀면은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장갑차를 몰고 들어왔다는 증거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ISW 지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빨갛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장소는 여기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차고 협동조합으로 번역되는데 예, 차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 지하 그 차고가 아니라 그냥 지상에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구소련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이 붙고 있고 건너편에 여기서도 불이 붙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불 붙은 장소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불이 붙고 있어서 저 뒤에 연기 나는 장소 그런 데까지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돼서 여기는 ISW 지도로 보시면 포크롭스크 위쪽에 있는 빌리츠케라는 도시를 미리 그 항공 대지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미사일 같은 걸로 폭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지금 지붕에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다음 목표물을 미리 선정을 하고 여기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원거리 공격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미지역 오늘 24시간 이내에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24시간 이내에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부근에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이내에 되찾은 곳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거 빨간색 나오고 있고요. 크라스나리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베르스크 지역엔 없고요. 그 다음에 차소비아르 없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에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빨간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미르노그라드 여기도 또 나오고 있죠. 여기도 뭐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아까 보셨죠. 러시아군 그 장갑차 부서진 거.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자기네 군인이나 장비가 공격당한 것은 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네프로페트롭스크 아니죠. 여기는 자포리자 지역인 건. 예. 여기 요또 야보시기 그 동네 됐고요. 그리고 변화 없고 헤르손 변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한 달 반 동안 보크롭스크의 아파트를 털다가 절망에 빠져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을 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계셨죠.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길을 기억하지 못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수감자는 이제 포로죠. 러시아 포병과 드론의 집중적인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크롭스크의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의 포격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200과 300구경 기관총이 잔뜩 있었고 통신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물도 식량도 단약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고 싶어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포위망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했습니다. 동부 자포로지아 지역 상황은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러시아 군대의 공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유명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콘스탄틴 마쇼베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여기 막 뚫리고 있다. 어제부터도 어제도 나왔고 여기 이거는 미국 지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지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거는 안 보여줘요. 이거 러시아 방어선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방어선도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 휴전선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뚫렸잖아요. 명백하게 여기 뚫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파 후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돌파 후
측면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예,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측면 공격으로 이쪽에 우크라이나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 당연하죠. 그럼 이쪽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죠. 예.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굴리아이폴리에 근처에 우크라이나군 전선이 무모한 공격으로 붕괴되어 더 이상 위치를 방어할 사람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굴리아이폴리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후리아이폴이라고 써 있는 곳 말하는 것이 오늘 저 24시간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틱톡으로 이름을 알린 틱토커가 공격으로 더 이름을 알렸습니다. 콜류지나는 우크라이나군 공격부대 사령관인 만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장비는 노보파블로프카에 2번이나 진입하여 최대 100명의 병력을 노보파블로프카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100명의 러시아군이 들어왔대. 예. 콜루지나는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지휘관들과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틀에 한 번씩 이쪽에서 편지를 보내온다고 말했다. 필요한 곳에 반격을 멈추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딘가에 방어선을 구축하세요. 물론 아직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단에 필요한 인력을 보내주세요. 여단에 필요한 인력이지 틱톡 이용자들을 위한 인력이 아닙니다. 기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여기서 이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공격은 방어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병력 소모가 많은데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병력을 소모시키고 있어서 러시아군을 더 유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제 지휘관들이 무능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노보파블로프카 돌파, 러시아군 군사장비 활용해 중부와 남부로 진출. 지금 똑같은 장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측 기자의 주장으로는 이곳에 러시아가 장갑차를 2번씩이나 보내갖고 100명 이상 여기에 러시아 군대를 집어넣었다는 이 장소입니다. 우크라이나 나치 스테르넨코 우리는 국가지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규모의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모전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에 맞설 병력이 부족합니다. 쿠피안스크와 포크롭스크가 포위된 반면 굴리아이폴레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행동은 방어만 해도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공격으로 잃은 땅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병력을 더 많이 손실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어만 해도 이제 열세인데 여기를 땅을 되찾으려고 무리하게 공격을 하니까 공격과 방어는 뭐 1대 3부터 시작해서 1대 5, 뭐 7, 9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1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측은 1대 3이나 5나 7이나 9 정도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공격을 해서 잃은 땅을 되찾으려고 하면서 더 많은 병력 손실로 더 빨리 몰락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곧 다령병수가 우크라이나군 전투병수와 맞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0%가 훈련소를 떠나고 있는데 국가는 이들을 다시 데려오거나 그들이 도망쳐 의무를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숨고 그저 구경만 하는 슬리퍼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다라고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서기인 고스텐코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탈영병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명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중 부대를 탈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16만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런 무슨 소송 통계가 있나 봅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야간에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데사 지역의 전력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쭉 나오고요. 지난밤 제라늄 미사일이 카르키우주의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로조바야의 적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는 기업 창고 생산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로조바야의 목표물을 드론 4대가 공격했습니다. 주요 인프라가 손상되었고 난방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자기네 그런 피해 상황을 이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감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왜 난방이 안 들어와? 야, 너네 새끼야, 우리 얼어 죽으라는 거야? 왜 전기가 없냐? 전화가 빗발치겠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폭격 맞아서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해? 전화 좀 그만해.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이런 이미 여기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공습 이후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의 놀라운 영상. 해당 객체 이름과 위치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스는 10월 공격으로 인해 가스 생산 용량의 60%를 잃었습니다. 유럽 관리들은 지난달 나프토가스 시설이 7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생산 용량의 60%가 마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이 계속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기 히터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과부하된 전력망의 부하가 더 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3년 반씩이나 참아서 했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제 이해해 줄 만해요. 이걸 미국 같으면 개전 초기에 했을 거를 러시아는 3년 반이나 참은 거예요. 지금 봄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올 봄인가 작년 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겨울 지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시설 파괴를. 네, 우크라이나 부패 수사 이제 법정입니다. 이 사람 콜로모이스키라고 이제 중요한 증인이죠. 예. 콜로모이스키는 법정에서 나폴레옹 젤렌스키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재벌이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을 대신하는 검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젤렌스키는 이전에 코미디 영화 르제프스키 대 나폴레옹에서 프랑스 황제 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을 나폴레옹 4세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고문 포돌약 씨입니다. 젤렌스키의 고문 부패는 현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포돌야크는 젤렌스키 측근의 부패 스캔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며 부패는 현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그는 젤렌스키의 친구들이 1억 달러를 훔친 사건에 대해 크렘린을 비난했고 이제는 이것이 키예프의 평범한 현실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먹고 사냐는 것이죠. 박봉에 애들 다 교육시켜야 되고 남들 보내는 유학도 다 보내야 되는데 나는 공무원 월급으로 그걸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패의 그 이제 명목이 돼요. 예. 아프리카의 어떤 지도자가 부패는 내가 관련되지 않았을 때만 나쁘다. 내가 부패에 관련됐을 때 난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현금 가방과 황금 병기 부패 위기가 젤렌스키 정부를 집어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이건 영국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젤렌스키 측근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오네. 1억 달러 부패 스캔들. 서방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경영진을 부패 방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자국민들로 채웠습니다. 우크라톰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얼마를 아예 자기네 사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자기네 사람 꽂아놓고 빼먹고 있어. 아, 대박이다 진짜.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야. 젤렌스키는 반부패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자기 측근에게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방금 드러난 1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스캔들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부패의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절도범 팀으로 민디치는 VIP 택시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떠난 후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스케미는 그가 프리미엄 운송 서비스 타임럭스를 이용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S350을 타고 새벽 2시 9분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가 엘다라 사둘라의 부하 막심 보부크는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모르기 개뿔! 대통령의 친구인 만디치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도 품위 있고 위험 있게 피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한 돼지가 러시아 병사가 가려고 하는 앞에 미리 가서 지뢰를 밟아서 러시아 병사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알려줬다는 것 같습니다. 이 돼지는 아마 수호 돼지인가 보여요. 수호천사 돼지. 우크라이나 돼지가 러시아 병사를 구했다. 러시아 공격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지뢰밭을 발견한 돼지 덕분에 구조됐고 병사들은 진로를 병했다. 근데 이 돼지는 무슨 죄야? 돼지는 이제 발목 못 쓰고 이제 슬슬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데. 아유, 전쟁 때문에 참 짐승들도 고생입니다. 유로클리어 CEO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도난 사건에 대해 이것은 충격적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은 러시아가 소송 걸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우리 망해. 그러면서 신뢰가 훼손될 것이고 그 결과는 즉각적일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로존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영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다고 나온 이 부분,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의 이 부근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 탱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아끼던 예비 물자를 꺼낸 거랍니다. 그래갖고 러시아 측에서는 최전선에 이런 탱크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를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없다. 예비 물자를 꺼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궁지에 몰렸다. 그런 증거로 보고 있다고 이 러시아 측에서도 일종의 한국에 말하면 이제 증권 찌라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채널이. 그래서 제가 그건 만나 틀리나 지금 검증 중이기 때문에 예. 탱크가 나왔잖아요. 이 탱크가 오랜만에 나온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것까지 나왔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더 이상 물자가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탱크까지 아끼던 탱크까지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궁지에 몰렸다고 러시아는 도리어 이 탱크를 보고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문인데요. 러시아 측에서 나온 소문인데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미국 측에 협상안을 제출했대요. 정보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키예프 정부가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부르는 기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지만 러시아가 거기 가지 말고 미국이나 뭐 터키나 또 그 외에 다른 중립국의 감시단을 오라는 평화유지군 같은 거죠.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의 사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야, 너네 헌법에 써 있는데 헌법도 안 지키는 애가 새로운 법률을 지키겠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40년간 나토 가입을 공식화하고 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법을 안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대외 안보 보장 포기. 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미국이나 EU나 기타 행위자에게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조금 있다 보장 요구할 수도 있잖아.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데 8가지나 되는데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네하고 종이에 사인해서 어긴 게 몇 번이야. 너네랑은 종이에 사인한 걸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러시아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상황으로 볼 때 포크롭스가 뚫리면서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반부패 수사국하고 그다음에 나치 자기 사람들을 시켜갖고 젤렌스키를 압박한 결과 젤렌스키가 미국한테 이러한 협상안을 이제 내놓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러시아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키예프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어떠한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쟤네가 지킬 거라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마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예? 그 한 사람이 얘를 팔도 자르고 다리도 다 자르고 모가지만 남았어. 근데 모가지만 남은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협상하자. 왜? 그냥 모가지 자르면 그만인데 내가 팔다리 다 잘린 너한테 왜 협상을 해야 되니?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푸틴이 이 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야, 러시아 우스운 나라네. 저런 멍충이 새끼가 대통령 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딱 이런 상황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어떤 왕이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쳤어. 그래서 거기가 지게 생겼어. 근데 지는 쪽 왕이 그러는 거야. 야, 돈도 많이 주고 땅도 떼어주고 예쁜 여자도 보내줄 테니까 휴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이기는 쪽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음. 지금 병사들의 사기가 드높은 이때 연일 연속되는 승리로 병사들의 사기가 드높은 이때 군사를 멈추시면 풀을 베고 뿌리를 뽑지 않은 것과 같아서 먼 훗날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죽음 막 이래. 만약에 이 멍청한 새끼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충신들이 내가 저런 용렬한 자를 주군으로 삼았다니 나의 어리석음이여. 그럼 산으로 들어가서 뭐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든지. 그래. 지금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의 이 사기 같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 푸틴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푸틴 저런 용렬한 자를 내가 주군으로 섬겼다니. 이런 상황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만큼 먹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해안선과 분리해서 무역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든 다음에 러시아의 에너지와 러시아의 식량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강제로 친러 국가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이 정도 협상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항복하기 직전인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미국 트럼프가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예상 김진팔입니다.